좋은 아침입니다. 1월 3일 보타코의 보험 재테크 이슈 시작합니다. 주요 생명보험사가 예정이율 인하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에는 보험료가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AI가 의사보다 유방암 진단을 더 정확히 내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20일에 있을 프루덴셜 인수전, KB금융과 우리금융의 불꽃 경쟁이 예고됩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이주열 총재의 과잉 유동성 경고와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한은 금통위원 4명이 교체됩니다. 금리 인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 전달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세 안 보는 버핏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정이율이 인하된다라고 합니다. 예정이율이라는 건 보험료를 받으면 이 보험료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런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차 그 차이 안에서 이 돈을 어느 정도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예상 수익률을 얘기하는 건데요. 당연히 예상 수익률이 높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는 낮아지는 거고요. 예상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0.25포인트 인하가 되면은 예정이율이 떨어지게 되면 보험료 5에서 10% 오르는데 이번에 생명보험사에서 아무래도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방침을 굳혔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보험개발원이 요율 검증에 들어가고 이게 확정이 되면 3, 4월 정도에 가입하시는 분들부터 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종신보험이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사망률, 위험률에 따라서 책임준 비용을 쌓는 그러한 기관들이 이제 앞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예정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는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사망률은 떨어졌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반대로 예정이율 인하가 많이 되면서 결국은 종신보험 가격 같은 경우 매우 올랐습니다. 반면에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되레 10년 전에 보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쌉니다. 무려 나이가 10살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40살의 현재 정기보험료가 30살보다도 되레 더 저렴합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게 결국은 이 예정이율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결국 이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면은 보험료가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의 이제 자산운용 이익률도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사는 예정이율 인하하는 것을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구글 AI가 의사보다 유방암 진단이 더 정확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AI 하면 인공지능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둑 해서 이제 알파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 약 28,000명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사선 전문의를 능가한 유방암 진단 능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유방암이라는 게 실제 그 미국 암협회에 따르게 되면 연간 3,300만 건의 유방암 검사가 시행이 되지만 이 중에 20%는요. 암세포가 있는데도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암세포가 없는데도 오진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무튼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7만 6천 명, 15,000명 이상의 유방 조영술 결과를 활용해서 이제 AI를 학습시킨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딥러닝을 시켜서 결국은 학습 능력을 올렸더니 결국은 일반 의사보다 유방암을 더 정확히 진단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오진율이 9.4, 2.7, 암세포가 없는데도 암이라고 오진한 비율도 5.7, 1.2%가 나왔는데 이게 일반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일반 의사가 진단한 것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AI와 인간 전문의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500장의 사진을 놓고 이제 한번 이제 컴피티션 한 거겠죠. 누가 잘 찾나 해봤는데 결국은 AI가 의료진의 전문의보다 오진율이 낮게 나왔다. 그래서 결국 지금 바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는 없지만 일단 의료진의 진단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앞으로 이것들이 점점 더 기술이 높아지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의학계에서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은 폐암과 눈 및 신장 관련 질환을 찾아내는 AI 시스템도 이미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무튼 오진율을 줄인다면 협업을 해서 결국은 AI 의료진과 사람 의료진이 같이
이러한 이제 협업을 한다라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프루덴셜 2조 원대 지금 매각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20일 날 예비 입찰을 하고 있는데 KB금융이나 의류금융이나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하려고. 뭐 인수에 뭐 매우 자세한 내용들은 크게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KB 같은 경우는 ING 인수하려다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거절당했죠, 결국은.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 결국은 신한금융한테 1위 자리를 뺏겼는데, 이것 때문에 KB를 어떻게든 인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생명보험사가 없죠. 그래서 인수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본인 돈으로 다 못한다는 거죠. 빠듯하다. 그래서 사모펀드사를 같이 끼고 인수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회사가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방향성이 매우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장의 판도도 바뀔 것 같은데 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과잉 유동성에 대한 경고를 이주열 총재가 했는데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국 주가를 두고 블러브 탑이라는 이제 가격 폭락 직전의 급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펀더멘탈 때문이 아니다. 결국은 유동성 덕분에 올라간 만큼 이게 거품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장에 어떤 이제 악재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경고를 좀 했습니다. 결국 뭐 이렇게 경고한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를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뭐 뜻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 2.3으로 제신했지만 대한민국 경제도 세계 10위규모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예전처럼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작년 2% 달성은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 이제 점검을 예상하고 있는데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면을 좀 애매하게 지금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금리 인하 외에 다른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했더니 아직 금리로 대응할 여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정책은 꺼낼 필요성은 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금통위원이 4명 교체가 됩니다. 교체된 위원들을 대충 보면 다 비둘기파들이에요. 결국은 이들이 교체되기 전에 금리나 추가 금리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분은 이제 매파적이고 한 분은 중립하고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이제 비둘기파에 속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그만두기 전에 금리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러한 그 방향성을 좀 이 기사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버핏에 대한 얘기인데 뭐 버크셔 해서웨이 다 아시죠? 예, 워런 버핏이 있는 회사고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 버크셔의 지금 주가가 31만 1258불이더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4억 원 조금 안 돼요. 3억 9,538만 원입니다. 한 주에 4억 정도 하는 주식. 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 중에 하나죠. 근데 버핏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50년 넘게 같은 집에 살고 중고차를 직접 운전하죠. 그리고 뭘 먹습니까? 햄버거랑 체리코크 먹고 예, 굉장히 일상에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600조에 달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느슨한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이 이렇게 느슨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시세나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의 투자 판단에 있어서 뉴스나 시세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재테크 투자 전략에서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버핏의 원칙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여기서 몇 가지 그때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복리의 초점이 재투자에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으면 그걸 재투자한다는 거죠. 복리 효과를 누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자를 더한다라는 복리의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안정적인 비즈니스에 투자한다. 그래서 유명한 사례로는 애플에 투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아예 인수를 했죠. 그래서 세금을 절약했다는 얘기. 그리고 어,
자신이 최고 경영자임에 불구하고 연봉을 10만 달러를 제공함으로써 주주로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버핏의 투자 철학이 담긴 그러한 내용인데, 그의 주식 매수 방법은 10년 뒤에 주가가 그러니까 10년 뒤에 이제 주가가 오를 그러한 회사들을 보고 매수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투자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스토리 투자, 하나는 과학 투자입니다. 스토리 투자는 이제 대부분 강자한테 이제 주인공이 있고, 이게 주인공이 누구냐? 강자들이죠. 뭐 트럼프라든가 파월 뭐 이런 기관들. 왜 그들이 주인공이냐? 그들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움직인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보기는 쉽지만 나중에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가격 반응에 계속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과학 투자는요. 금융자산 현재 가치로 거래가 된다. 이 현재 가치는 뭐냐면 미래에 발생된 현금 흐름을 할인한 것이다. 이제 뭐 현재 가치는 이제 할인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금 흐름은 경기와 관련이 있고 할인율은 물가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경기와 물가가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확인하는 건 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이게 편안해지는 투자라고 해서 이 과학 투자 방법을 버핏은 뭐 어떻게 보면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 어떤 기업의 어떤 미래 가치를 잘 보고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충분히 지금 투자해도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